오늘의 의제는요, 친박의 속마음과 후원금 계좌 폐쇄입니다. 친박의 속마음과 후원금 계좌 폐쇄. 이게 어떤 뉴스일지 대선 상황 실장 김 실장 물어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선 상황 실장 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이른바 보수진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들의 대선 주자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소원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요. 대선 상황판에 올린 여론조사,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후 전해드릴 대선 뉴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가 밝힌 이른바 범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적합도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전체 응답자는 21.6%가 1위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뽑았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지 안 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1.6%로 이른바 범보수 후보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홍준표 지사 11.6%, 3위 김문수 지사고요. 그렇다면 한국당 경선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황교안 권한대행이 50.1%로 압도적인 1위, 홍준표 지사가 1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밑에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14.4%로 1위, 홍준표 지사가 10.5%. 크게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순위는 황교안, 그 다음이 홍준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선 후보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동훈 실장님, 잠시 후 저희가 전해드리겠지만 홍준표 지사가 황 권한대행은 내 라이벌도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잠시 후 보도를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황 권한대행이 압도적으로 높군요. 그렇죠. 지금 인지도하고 기존으로 그대로 갖고 가는 효과, 최근에 이제 특검 연장 거부라든지 오늘 또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황 권한대행의 자산인 거죠. 근데 홍준표 지사가 황 권한대행은 내 라이벌이 안 된다고 한 거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을 폄훼해서라기보다 당신은 권한대행 쭉 해라. 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 국정 운영하고 있어라. 나머지 내가 하마라고 제가 여기다 한 분 좀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 분이 김문수 지사. 그렇게 세게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황대행이 못 나오면은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조금 약간 무리 되는 발언들도 많이 한 건데 홍 지사가 또 나오니까 이제 김 지사는 또 저렇게 못 줬던 못 쳐다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됐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선 뉴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흥행인 홍준표, 호감은 황교안. 번제 선고 뒤 출마하게 될 유력 보수 후보는 누가 될까요? 홍준표 지사가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내 라이벌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초상집에 상주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이 설 때 출마 결심을 하는 것이지 초상집에 상주되기 위해서 출마 결심하는 것은 아니요. 황대행하고는 제가 비교를 하거나 해본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황대행은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상대로 볼 때 라이벌이 됩니까? 저는 황대행을 단 한 번도 라이벌이나 정치적 상대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에이,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관료고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난센스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고도의 전략인데 김병민 의원님 네. 상대를 띄우는 발언을 계속하지만 선을 확 꺼버려요. 저 사람은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거고 나는 정치를 할 사람이다. 네. 내 영역에 침범할 사람은 못 된다.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라고 선을 딱 긋는 거죠. 예. 그거를 뛰쳐버리고 나오는 순간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나랑은 게임이 안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거고요.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더 홍준표 무서워요. 지사가 정말 재밌는 메시지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차기 대선 출마 아직 선언 안 했습니다. 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초상집에서 상주를 하려고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라면 지금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들 중에 유의미한 그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은 홍준표 지사의 얘기처럼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진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뿌리치고 등 떠밀려서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회의감이 든다고 봐요. 아까 있었던 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막 50몇 프로 나가니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지만 예. 저거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선에서 얼만큼 이 사람이 지지하느냐의 여부지 본선 경쟁력으로 가는 순간 사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당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유의미한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나 빼고 누구 있어?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겠죠. 박상식 교수님, 지금 대세는 흐름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있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전체 지지율 차이가 워낙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 보수 쪽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든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수 진영에서도? 큰 변화가 오겠죠. 아마 보수층에서는 저 두 사람을 정말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진정한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아까 앞에 두 분이 말씀한 대로 역시 이제 인지도의 어떤 그 반영의 결과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걸 대통령과 같이 안고 갈 사람이지 어떤 이 범보수층을 대표할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기 굉장히 힘들다. 선긋고 뛰쳐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 근데 만약에 같이 경쟁하면 홍준표 지사한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비교하지 말아라. 난 나대로 혼자 가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힘은 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는 좀 자유한국당이 단독 후보로서만 과연 가능할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그 평행 이론인데 서로 입장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당이 강하고 보수당이 강할 때는 이 진보 세력이 단일화를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강하다면요, 이쪽은 단일화하게 돼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 제3 텐트 그래가지고 국민의당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이 그것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기 때문에 황교안 너는 아니고, 그리고 내가 또 나아가서도 단순하게 자유민주당만은 아니야. 범보수야. 이게 그래서 당선될 만할 때 내가 나가겠다. 지금 본인의 포부가 그건데 수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바로 두 번째 대선 뉴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당 지지율도 미비한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 합칠까? 말까? 그렇다면 국민의당과는 합칠까? 말까? 안철수 전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 합칠까? 말까? 이게 재밌네요. 말까? 이 궁금증입니다. 오늘 그 궁금증 한번 진단해보죠. 두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대선 필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보수 개멸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통합 기류를 보이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인데요.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이 서로 칼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윤상현 의원이 옛 죽은 운운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친박 패권 세력들이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셔달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다가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윤상현 의원이 호러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를 한다. 군주로 모셨던 분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자 방금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나는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 친박 패권이 여왕으로 모셔달라고 강요해서 내가 거부하자 날 배신자로 낙인 찍은 거다. 라고 말하자 다시 윤상현 의원이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고 남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친박 무소속 연대 기호 7번 김무성. 이 포스터를 윤상현 의원이 또 올리면서 서로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이 모습만 보면은 이 칼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만날까 말까, 뭐 약간 뒷문에서 만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서로 총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뒷문에서는 또 뭐 다른 게 그렇죠. 있습니까? 선수끼리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뭐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저 김무성, 윤상현 두 의원의 얘기만 들으면 정말 살벌하죠. 살벌해요. 예. 한번 이혼한 사람들은 서로 절대 안 보는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을 좀 거칠게 할 땐 있어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딩을 굉장히 조금 조심히 절제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뭐 비참한 최후까지 언급한 것은 이렇게 작정하고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비참한 최후. 네, 그리고 어쨌든 자당의 유승민 후보가 워낙 그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고 있고, 뭐 보수의 괴멸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쌓인 그 애증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다른 사람 만나도 나만 안 만나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이제 비판을 하고 불만을 터뜨렸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또 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애증 관계가 저렇게 워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윤상현 의원이 치고 간 건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한편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서 다시 우리 당으로 오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예. 계속 불을 지피고 있고, 홍준표 지사는 우리는 지금 이별한 잠깐 별거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이혼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어쨌든 바른정당이 됐던 자유한국당이 됐던 지금 5%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양쪽 다 굉장히 답답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뭉치고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서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예.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의견이 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대선 상황실에서 계속 민주당 뉴스를 위주로 보도를 해드려서 오늘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정당 얘기를 좀 모처럼 준비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호 의원님. 저는 뭐 바른정당이 안 뜨는 이유 예.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게 정당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대선 전국에서는 이제 존재감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 근데 사실은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정체 상태입니다. 근데 대구 민심을 좀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탄핵 사태까지 온 마당에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오냐, 이런 배신자 낙인이 굉장히 강한 예.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캠프 구성원들이 좀 MB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절연이라든지 새로운 시대의 혁신 이미지보다는 그러니까 구시대적 이미지가 좀 많다, 이러면서 확장이 잘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른정당이 좀 살려면 그 한국당을 넘어서는 그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인물을 영입하든지, 뭐 지금 탈당 사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바른정당이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또 한 가지는 이 바른정당이 이제 창당을 할 때 뭐 새로운 보수를 내세웠는데, 저는 그때도 조금 이건 아닌데,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는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저는 박근혜의 위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보수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뭘 지향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뭐 재벌 상법 규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또 유승민 의원은 뭐 위안부 협상까지 재협상할 수 있다, 국가 간의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예. 포퓰리즘성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친문, 친박의 패권 세력 말고
그 제3지대, 이른바 빅텐트론을 펼쳐야 되는데 이쪽 한쪽에 바른정당 축이 약하니까 이 텐트가 지금 펼쳐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문재인 전 대표와 이 바른정당까지 허 의원께 많이 혼나는군요. 진영을 넘나들면서. 아니 저는 뭐 민심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데 좀 듣기 거부하시더라도 그 민심을 좀 저는 정치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민심이 공급자 입장 저런 정치인들의 말에 이렇게 연연되는 것보다는 지금 정말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을 많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보수가 통합이냐 아니면 또 다른 분열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정치판에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변수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뉴스 속보 두 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고 이 세 번째 변수에 대한 대선 뉴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속보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조금 전 손학규 전 대표와 전격 조찬 회동을 가졌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해드릴 뉴스가 바로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이번 주 안에 확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뉴스입니다. 탈당이 임박한 김종인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손학규 의장을 만났다.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두 번째 뉴스 속보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둘 중에 누굴 지지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박영선 의원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기로 선언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안희정 지사 지지 선언, 과연 어떤 정치 개편을 갖고 올까요? 이 모든 뉴스, 세 번째 대선 뉴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떠날 때가 됐다. 김종인 전 대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사령탑이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 한번 볼까요? 오래전부터 탈당을 결심했고 이번 주에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탄핵 이후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고 내가 할 일을 정하겠다. 결심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다. 대선 출마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탈당을 하는군요. 김종인 전 대표 측근 의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 전에 김 전 대표가 탈당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후원 계좌를 닫았다는 거예요. 계좌 문 닫았다. 동료 의원 10명에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후원금을 나눠줬다. 김종인 전 대표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김종인 전 대표의 선택을 지켜보고 나의 차후의 길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던 박영선 의원. 김종인 대표 탈당을 말렸지만 끝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을 남기고 조금 전 안희정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김병민 의원이. 상당히 판이 흥미롭게 돌아가는데 재밌어져요. 재밌어요. 시사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저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럴 줄 알았다. 국민의당이 상당하는 과정에서도 갈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남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결국은 가지 않았다라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김종인 전 대표가 저는 설마 나올까 했는데 나오겠다고 지금 확신하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제일 중요하고 고민이 되는 건 첫 번째, 본인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으로 뛰겠다는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정황을 보면은 킹으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잖아요. 본인이 창당을 할 것이냐,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바른정당 할 것이냐. 좀 전에 손학규 전 대표 만났어요.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굳건한 주자가 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는 주자랑 경선부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냐 그러면 손학규 전 지사 가갖고 판판이 깨지는 거 보고 거기 갈 확률은 만무하다고 보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 우리 허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후보가 마땅하게 뜨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뭔가 혁신적인 후보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정치 인생의 피나리를 꽃피우고자 하는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이 혹시나 맞아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갖고서는 이게 세판짜기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패권적인 대통령제 무너뜨리고 개헌하자. 개헌하기 위해서 빅텐트 짜자라고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임기 단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가면서 대통령 누가 하고 개원 총리 누가 하는 등등에 대한 새 판을 짜고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 앞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김종인 전 대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탄핵 정국 이후에 한번 대한민국 정국의 새 판 짜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김종인 전 대표는 되게 명민한 분이고 현실주의자인데 저도 좀 의외예요. 근데 전 길이 밝지만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중전선을 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중전선이다. 만약에 오늘 안철수 전 대표하고 조찬 회동을 했다면 진짜 이 판은 커질 거예요. 아하. 근데 손학규 전 대표하고 회동을 했다는 거는 문재인에 대한 전선, 안철수에 대한 전선 두 가지를 다 쳐야 되는 건데. 이따가 점심 때는 안철수 전 대표랑 만날 그렇죠, 수 있지 모르죠. 않을까요? 그건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 전격 점심회동. 두 가지를 이제 예. 봐야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 근데 저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두세 명? 그리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누구와 같이 하느냐인데 뭐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손학규, 정의화 이런 식이면은 초장부터 파괴력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뭐 김무성, 뭐 안철수 이까지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윤 시장이 모르겠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박 교수님, 김종인 전 대표가 그냥 홧김에 생각 없이 나올 분은 아니고, 왜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전 후보 지지층에게 뭐 관짜 논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꾹 참고 있었던 분인데, 이 뛰쳐나온다는 건 뭔가 큰 판을 한번 짜보겠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김종인 정치를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도 있을 만큼 아주 효과적으로 혈혈단신 잘하고 계시는데 본인께서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숙주 정치에는 아주 능하나 정당 정치에는 참 좀 그렇다. 다른 당에 있으면서 저쪽 당하고 이야기하고 이 당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이상 갈등 관계를 가고 뭐 그런 효과는 많이 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 대선 전국이니까. 지금 전략적 모호성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주 애매모호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궁금하게 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모호성은 김 대표가 잘한다. 이제 둘 중에 예. 하나. 첫째는 정말 홀로서기. 한번 대선 나가볼 거냐? 라는 것에 대한 결심이 있으면 이제는 탄핵 이후 이야기해달라.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비문, 반문, 이 문패권이 싫다면 나머지 정당 정치를 어떻게 이합 집산을 시켜야 예. 되겠느냐. 확실한 불쏘시기를 가겠다.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하면서 자기 역할을 마무리하면 저는 또 김종인 정치는 궤적을 남길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이다. 결론은 그거군요. 대단하고 이상합니다. 예.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의 탈당 소식과 국민의당 손학규 의장과의 오찬 회동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